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먼저 임피던스라는 이제 이러한 개념이 나와 있죠. 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저항과 그죠? 저항과 이제 코일이 있고요. 그리고 콘덴서가 자, 이런 식으로 직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류에서 일단 저항을 나타내주는 이제 그러한 값이 되는데, 일단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저항 성분, 그죠? 저항 성분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 여기 리액턴스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액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유도성 리액턴스와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리액턴스 같은 경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바로 R 플러스 J, 자, 유도성 리액턴스 XL 마이너스 용량성 리액턴스 X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액턴스는 XL 마이너스 XC,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곱하기 XL 마이너스 XC다. 그래서 이 XL 마이너스 XC를 통틀어서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X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저항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죠. 옴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회로에서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죠? 그럼 전류는 우리 왜 그 옴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라는 이런 식을 배웠죠. 그쵸? 그때 이 저항 대신에 바로 임피던스 Z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옴의 법칙과. 그래서 I는 Z분의 V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R 플러스 JX분의 V. 그때 이 루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임피던스의 크기죠. 크기. 그죠? 임피던스의 크기가 되는 건데, 자,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항 R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리액턴스 성분 X가 된다고 하면, 그때 요 빗변의 길이 있죠. 요 빗변의 길이가 바로 임피던스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루트 R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임피던스 그 자리에다가 루트 R 제곱 플러스 X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피던스의 크기죠. 임피던스 크기. 자, 이렇게 해서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실 거는 이제 RL 직렬 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RL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과 이제 코일, 그죠?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죠? 저항과 코일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RL, 자, 직렬 회로에서 자, 이제 전류의 값과 뭐 임피던스의 값들을 한번 같이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자, 이제 회로를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세로축이 있고 여기 이제 가로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세로축이 있고 자, 가로축이 있는데, 자, 어차피 저항 같은 경우는 전압과 전류는 위상차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축에 있는 여기를 전류 또는 뭐 전압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같은 위상이니까, 동위상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전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인덕턴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가 앞선다라고 했죠. 90도, 정확히 90도. 그래서 요 90도, 즉각 90도만큼 앞서기 때문에 요 리액턴스,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맞나요? 90도만큼 앞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R이 되는 거고요. 저항. 이제 여기가 바로 그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90도만큼 앞서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상이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전류 I는 자,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라고 했죠. 그렇죠? 임피던스분의 자, 전압인데, 이때 RL 직렬 회로에서 자, 임피던스의 크기는 뭐냐? 바로 이 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가 바로 임피던스의 크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온 거냐면 루트 자, R의 제곱 플러스 여기 XL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임피던스의 크기라는 거죠. 그리고 전압 V 이렇게 해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임피던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임피던스 Z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그죠? 그런데 여기서 그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뭐랑 같다고 했죠? 이게 오메가 L과 같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XL 대신에 오메가 L을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임피던스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상차를 보실 건데, 이거는 그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요약해서 드렸던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저항 R이었죠. 얘가 유도성 리액턴스 XL이었어요. 그때 이제 위상차,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자, 탄젠트 세타가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렇죠? 밑변분의 높이에. 그래서 R분의 XL인 거예요. 탄젠트 세타가. 자, 그러면 여기서 위상차 세타는 바로 아크탄젠트 R분의 XL이 되는 거죠. 맞나요?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L이 돼요. 그때 요 유도성 리액턴스를 다르게 표시를 하면 R분의 오메가 L이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위상차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식을 이용해서 위상차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세타만큼의 크기에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역률 같은 경우는, 자, 역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임피던스와 자, 저항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임피던스와 자, 저항의 비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RL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라고 했어요? 루트 R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다. 이게 바로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무효율 같은 경우는 이제 역률과 조금 상반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효율 사인 세타는 임피던스와 바로 리액턴스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유도성 리액턴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 루트 R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뭐다?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렬 회로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역률은 임피던스와 저항의 비고요. 무효율은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의 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렬 회로에서. 자, 그 다음 이제 RC 직렬 회로를 볼게요. RC 직렬 회로. 자, 여기에서는 지금 RC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저항과 자, 콘덴서가 이렇게 직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회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코일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지금 이게 또 전류이면서 여기는 전압도 같이 되겠죠. 저항 같은 경우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콘덴서, 자,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빠르다고 했죠? 전류와 전압 중에서 바로 전류가 더 빠르죠. 그죠?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더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빠르다. 그래서 여기에 놓은 거는 뭐냐? 전압. 그죠? 그래서 이 90도가, 그러니까 전압이 전류보다 90도가 더 느린 거잖아요. 그죠? 느리기 때문에 90도만큼 이쪽으로 한 거죠.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인 거고요.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각형이 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류를 또 구해볼게요. 자, 같은 방법이에요.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죠. I는 R분의 V처럼. 자,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인데, 여기서 임피던스는, 자, 좀 전에 RL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리액턴스 성분이 뭐였어요? 바로 유도성 리액턴스였죠. XL.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가 있어요? 콘덴서가 있죠. 커패시터. 바로 XC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XL, 유도성 리액턴스 대신에 용량성 리액턴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루트
R제곱 플러스 XC의 제곱분의 전압이다. 이래서 이 회로, 이 직렬 회로의 전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Z. 이제 여기에서, 이 식에서 임피던스는 뭐다? 이거다. 그죠? 그래서 루트 R제곱 플러스 XC의 제곱인데, 여기서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뭐라고 했어요? XC는 바로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XC 대신에 오메가 C분의 1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똑같죠. 2파이 FC분의 1이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2파이 FC분의 1.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이걸 쓸 때가 있고, 뭐 이걸 쓸 때가 있고 다 다르겠죠. 그죠? 이렇게 용량성 리액턴스 표시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위상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위상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이게 그 삼각형을 또 그려보면은 뭐 아까처럼 뭐 이렇게 그려도 똑같아요. 여기를 이제 위상차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R인 거죠. 저항.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 XC인 거죠. 그죠?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 놔도 돼요. 이게 보기 어려우면은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 위상차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R로 놓고 여기를 XC로 놓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꾼 거죠. 보기 좋게. 그죠? 그러면 자,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C죠? R분의 XC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 위상차에 해당하는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세타는 바로 아크 탄젠트 R분의 XC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XC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오메가 C분의 1을 대입해주면 바로 아크 탄젠트 오메가 CR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기로 이용하셔가지고 구하시면 위상차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률입니다. 자, 마찬가지 직렬 회로죠. RC 직렬 회로죠. 그러니까 직렬 회로 같은 경우는 역률은 뭐라고요? 임피던스와 저항의 비다. 자, 임피던스 뭐예요? 임피던스. R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루트 R제곱 플러스 용량성 리액턴스 XC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저항이다. 이제 역률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무효율 사인 세타는 바로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의 비라고 했어요. 그죠?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의 비. 그래서 루트 R제곱 플러스 XC의 제곱분의 뭐다? XC다. 이렇게 해서 무효율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RLC 직렬 회로입니다. 자, 교류 회로에서 사용되는 그 기본 소자들을 다 연결한 거예요. 직렬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지금 저항이 있고요. 코일이 있죠. 그 다음 콘덴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세 개의 소자를 이렇게 직렬로 지금 연결한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때 이제 RLC 직렬 회로에서 또 마찬가지로 자, 전류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 I는 이제 임피던스분의 전압이고, 근데 지금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리액턴스 성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자, 유도성 리액턴스와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죠. 그죠? 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해 주냐? 바로 이때의 리액턴스 X는 바로 유도성 리액턴스 마이너스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래 여기 들어갈 때 자, Z분의 그러니까 I는 Z분의 V에서 자, 임피던스에 들어가는 것이 루트 R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때 요 리액턴스 대신에 이제 이걸 대입하는 거죠. RLC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XL-XC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전류를 구할 수 있고요. 이때 여기에서 임피던스 Z는 뭐라고요? 루트 R제곱 플러스 XL-XC의 제곱이 되고요. 이 XL, 유도성 리액턴스 대신에 오메가 L 대입할 수 있죠. 그리고 XC 대신에 용량성 리액턴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에 따라서 유도성 리액턴스의 값이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바로 이 인덕턴스의 값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인덕턴스. 어떨 때는 이 커패시턴스, 커패시터의 용량, 정전 용량 값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좀 바꿀 수 있는 거 다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위상차를 보실게요. 자, 위상차는 이것도 지금 RLC 직렬 회로죠. 그죠? 직렬 회로. 자, 어떻게 해주냐면은 바로 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돼요? 탄젠트 세타는 R분의 바로 리액턴스가 되는데, 리액턴스. 그 리액턴스가 뭐라고요? XL-XC가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위상차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L-XC 이렇게 구할 수가 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리액턴스 성분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유도성과 자, 용량성이 있는데 여기서 자, 유도성 리액턴스가 용량성 리액턴스보다 뭐 할 때? 클 때. 클 때.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유도성 회로라고 해요. 유도성 회로라고 하고요. 자, 유도성 회로인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도성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전류보다 빠르다라고 했죠? 앞선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도성 회로인 경우에는 전류는 전압보다 세타만큼 뭐한다? 뒤선다. 뒤에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더 앞에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용량성 리액턴스가 유도성 리액턴스보다 클 때, 이때는 용량성 회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큰 쪽으로 지금 붙는 거예요. 큰 쪽으로.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가 더 클 때는 용량성 회로라고 하고요. 이 용량성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더 앞선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류는 전압보다 얼만큼? 세타만큼 더 앞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의 값이 같을 때가 있어요. 같아요. 자,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같다. 보세요. 그 임피던스는 잘 보세요. 크기 말고 자,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L 마이너스 XC라고 했죠. 그죠? 임피던스를. 근데 여기서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같으면, 같은 값이면 여기는 제로. 그죠? 제로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저항 성분밖에 없어요. 즉, 임피던스는 곧 저항입니다. 저항. 그죠? 그때를 뭐라고 하냐? 바로 직렬 공진 회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뭐일 때? 같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직렬 공진 회로라고 해요. 지금 이제 직렬 회로니까 직렬 공진 회로라고 부르고요. 전압과 전류는 뭐가 돼요? 동상이죠. 왜냐면 리액턴스 성분이 없으니까. 예? 동상이 되는 겁니다. 동상. 자, 그리고 자, 역률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일단 직렬 회로예요. 직렬 회로.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와 저항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임피던스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분의 저항 R이 됩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 무효율은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의 비가 되는 거죠. 임피던스와 리액턴스의 비예요. 그래서 루트 R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분의 XL 마이너스 XC다. 이렇게 무효율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자, 이것도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같은 회로에서 역률을 알고 있으면 이 무효율을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바로 이 코사인 세타와 그 사인 세타의 관계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그 삼각함수 중에서 이러한 공식이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그러니까 세타가 얼마냐 상관없어요. 무조건 세타가 뭐 0이 됐든 뭐 100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이거는 항상 1이 나와요. 1. 항상 1이 나온다고요. 1. 그러면은 지금 이 변수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딱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변수 중에서 하나의 값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값도 구할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세타 0률이 0.82라고 가정할게요. 0률이 0.8이래요. 그럼 여기 코사인 세타에 0.8을 대입하면 사인 세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는 요거 이항시키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요. 이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두 개 중에서 하나의 값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값도 굳이 이 공식이 아니더라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직렬 공진을 한번 볼게요. 직렬 공진.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진이 되려면은 일단 유도성 리액턴스와 그리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공진 조건이죠.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뭐 할 때? 같을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공진이 이루어진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오메가 L은 오메가 C 분의 1이다. 그렇죠? 같을 때.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뭐 할 때? 같을 때. 자, 그러면은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XL 마이너스 XC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같으면 이 값이 여기가 리액턴스가 사라진다고 했죠.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임피던스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 왜? 리액턴스 분이 사라졌으니까 임피던스의 값이 뭐가 된다고요? 최소가 된다고요. 최소. 여기 나와 있죠. 임피던스는 R이다. 임피던스가 최소일 때. 그쵸? 최소일 때. 이와 같은 상태를 바로 직렬 공진이라고 하는 거죠. 직렬 공진. 자, 그때 직렬 공진 상태일 때 공진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죠. 공진 주파수. 자, 공진 주파수는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전류나 전류의 전압의 값이 뭐일 때? 최고일 때의 그때의 주파수를 공진 주파수라고 해요. 극대점. 여기 극대점. 이 점에서의 주파수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진 주파수라고 한다고요. 자, 왜 그런 거냐면은 자,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진 조건에서 임피던스가 뭐일 때? 최소일 때예요. 그죠? 임피던스가 최소일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임피던스의 값이 최소면 이 전류의 값은 어때요? 전류의 값은 최대가 되겠죠? 왜? 반비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최소이기 때문에 전류의 값은 최대라고요. 최대. 그죠? 전류의 값이 최대로 올라갔을 때 여기죠? 여기일 때의 주파수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공진 주파수라는 거예요. 공진 주파수. 자, 그럼 공진 주파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일단 이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이게 공진 주파수인데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공진 주파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자, 보세요. 자,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같을 때라고 했죠. 그러면 유도성 리액턴스는 2파이 FL이에요. 맞나요? 2파이 FL. 오메가 L.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는 뭐예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2파이 FC분의 1이죠? 이 식을 풀면 돼요. 여기서 주파수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제 F는 해서 푸는 거예요. F는 뭐다? 라고 푸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는 일단 뭐 1분의 이거니까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아요. 이거 비례식이니까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은 얼마예요? 4 파이 제곱 F 제곱 L C죠? 이거는 얼마다? 1이다. 그죠? 자, 우리는 주파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죠? F제곱은 4파이 LC를 나눠주면 되겠죠? 4파이 LC 분의
1이다. 제곱이죠. 4파이 제곱 LC분의 1이다. 그죠? 그럼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세요. 양변에 이렇게 자 루트를 씌워주시게 되면 자 여기 나오겠죠? F는 자 4하고 파이 제곱은 제곱수니까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얼마로? 2파이로. 자 그리고 LC는 못 나오겠죠? 루트 밖으로 못 나와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로 공진주파수가 구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 공진주파수를 구해라. 그러면 L 값과 C 값을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 유도되는 과정은 굳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이 공식만큼은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공식은. 자, 그 다음 이제 선택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거는 크게 뭐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고, 간혹 가다가 이제 선택도를 물어보는 공식, 이런 공식들 있죠. 공식들을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선택도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인데 VL과 VC가 있잖아요. 그죠? VL. 그러니까 VL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인덕터에 이제 걸리는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 거고요. VC 같은 경우는 이제 콘덴서에 이제 걸리는 그죠?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데 바로 얼마예요? VL은 오메가 L 곱하기 I죠. 그러니까 결국 XL 곱하기 I니까. 그죠? 오메가 L이 되겠죠? XL은 오메가 L 곱하기 I. 그래서 QL은 VR분의 VL. 그래서 VR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 VL은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RI 곱분의 오메가 LI가 되고요. 그래서 전류가 약분돼 버리면 R분의 오메가 L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Q라고 하는 게 뭐야? Q가 이게 선택도예요, 선택도. 선택도를 이제 Q라는 문자로 나타내 주는데, 바로 인덕턴스죠. 인덕턴스에서의 선택도가 R분의 오메가 L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커패시터에서의 그 선택도는 마찬가지 VR분의 VC가 되고요. 자, VR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으로 I 곱하기 R, 전류 곱하기 저항. 그 다음에 VC는 오메가 C분의 1, I가 되겠죠. 이게 XC이기 때문에 XC.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오메가 CR분의 1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선택도는 QL과 QC가 뭐 할 때?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를 해주면 어차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Q제곱은 QL 곱하기 QC가 돼요. QL 곱하기 QC.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뭐 해준다고요? 곱해준다는 거죠. QL 곱하기 QC. 곱해주면은 이렇게 R제곱 C분의 L이 돼버려요. Q제곱이. 선택도의 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은 자, 선택도의 제곱이 R제곱 C분의 L이니까 여기다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루트를 씌워주시게 되면 선택도 Q는 이 R제곱은 제곱수니까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R분의 1로 나오고요. 루트 C분의 L은 남아있습니다. C분의 L. 이렇게. 이게 바로 선택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선택도를 구하는 공식만이라도 좀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이제 같이 다 알아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RLC 병렬 회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